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약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연휴가 껴있다는 거 그게 하나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금리를 이제 인하로 그러니까 피봇을 하려는 것 그런 정책 전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나오면서 투심을 좀 차갑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 뭐 전반적으로 좀 이게 활발한 느낌은 아니었고요. 좀 뭔가 쫙 가라앉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에서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던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2차 전지가 생각보다는 잘 가지 못했습니다. 2차 전지가 테슬라 빼고 다른 종목들이 엄청 올랐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올랐는데,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미국의 강한 흐름, 또 중국 관련주들의 강한 흐름이 홍콩 항생 지수는 크게 올려놓고 우리는 약세로 이제 마감을 하고 해서 우리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다는 것만 그냥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환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의 방향이 기대할 게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뭘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구간인 것 같아서 견디기 좀 어렵다. 견디기 어렵다기보다 이 수익을 내면서 이제 투자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리는 잘 견뎌야 하는 그런 구간.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지금은 특별히 어떤 뭐 업종이 굉장히 강하다 뭐 이런 뭐 강한 시장 주도 업종 이런 게 잘 안 보여가지고요. 그게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들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으로 또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으로 잘 견뎌내야 그러니까 시간을 잘 투자금을 잃지 않고 시간을 잘 보내면 결국은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금리 방향이 시간이 좀 늦춰졌을 뿐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스피 394종목이 올랐고요. 478종목이 빠져서 0.26% 하락했고 코스피 100은 0.15% 빠져서 조금 나았지만 크게 좋은 장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은 0.22%가 빠졌고 대형주들이 코스닥 150이 0.49% 빠지면서 대형주들의 약세가 좀 코스피보다는 도드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만 샀고요. 코스닥은 기관만 샀습니다. 개인이 양쪽에서 팔았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면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할 그런 이제 자리까지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까지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선물 지수가 오늘 0.6%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장중에도 좋았거든요. 근데 미국 선물 지수하고 좀 완전히 디커플링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1% 가까이 오늘 하락을 하면서 1360원대까지 62원대까지 내려왔고 국제 유가는 0.06% 하락하면서 78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글로벌 대형 기술주 실적 호조, 또 미국의 금리 급락 등에 따른 원화 강세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경기 순환주 중심의 약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축소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미국의 4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 이게 나왔다고 제목이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내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의 실업률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일 새벽이죠. 그래서 변수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나올 미국의 4월 고용 지표와 임금 상승률 등이 예상치를 뛰어넘으면 다시 또 통화정책 우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꺾이고 뭐 이런 등등 어떤 경우에는 금리 인상 얘기까지 막 나오는 그런 흐름이 또 연출이 될까봐 이제 거기에 대한 걱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 부진에 일반 전기전자와 금융업이 약세를 보인 반면 하이브 이슈로 급락했던 오락문화업이 반발 매수세로 상승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 시장이 그렇게 강한 흐름이 아니에요. 오늘도 네이버가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서 3%대 올랐을 뿐, 또 많이 빠졌던 KB금융이 2% 가까이 올랐을 뿐, 뭐 많이 오른 종목이 없었고요. 기아가 4.77%, 현대차가 3.21%, 자동차 종목들이 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리노공업이 5.6% 정도 올랐고 삼천당제약과 JYP 엔터테인먼트가 3%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HLB, 엔캠, 이오테크닉스가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어제 언급해드렸던 FNF의 이제 4% 상승으로 섬유의복 업종이 제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운수장비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세진중공업 5%대, 기아와 SG글로벌 4%대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락문화가 제일 좋았는데 빅텐츠 10%대, 레몽레인 6%대, SM 5%대 올랐고요. 빠진 업종은 종이목재가 제일 안 좋았는데 동아기업이 6%대 하락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제일약품이 3.76% 오른 게 제일 많이 오른 거고요. 빠진 종목은 동아ST가 4.85% 빠진 게 제일 많이 빠진 겁니다. 코스닥 제약은 하이텍팜이 12%대, ST팜, 파마리서치, 아스타가 8%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그린생명과학이 4%대, HLB, 녹십자웰빙, TNL이 3%대 빠졌습니다. 자, 오늘 이창용 총재 이제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4월 금융통화위원회 열리고 나서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그리고 우리나라 1분기 GDP의 깜짝 성장, 그 다음에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확대, 이 세 가지인데 이게 다 우리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할 만한 큰 뉴스들임에 분명합니다. 지금 이번 이제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23일 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재가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매파적인 발언, 금리 인하가 어렵다, 뭐 이런 상황이면은 당분간 쉽지 않다. 미국 때문에 뭐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단기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지금 않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지만 그래도 더 뒤로 밀릴 거라는 뭐 올해 어렵다는 뭐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증시에는 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구간에서 더 이제 좀 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온 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발언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세 종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코프로비엠하고 두산로보틱스, 그 다음에 하이브, 이 세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3일 연속 나오고 있고 23만 원도 무너져서 이제 22만 6천 원까지 밀렸습니다. 금융투자가 산 게 위안이라면 위안인데 에코프로비엠의 지금 수급 꼬이는 거, 그다음에 오늘 거래량이 64만 주나 나온 거, 이런 것들은 좀 우려가 됩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20만 원 가까이까지 빠지지 않을까 잠깐 예상을 해봤는데요. 자, 이 이유는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자, 노란색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영업이익 67억 원,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93.77, 그러니까 거의 뭐 진짜 거의 20분의 1 정도로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올해 실적 컨센서스가 전체적으로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증권사들의 목표 이제 주가 이런 것들이 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뭐 당연히 수급이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나올 수 있다.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게 이제 문제고요. 자, 시간을 볼까요? 0.22%, 500원이 빠져서 22만 5,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래쪽에 줄을 그어놨는데 대략 21만 원대 중반, 21만 3천 원 정도.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빠진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반등한다 이것도 아니고 여기서 반등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전 저점 지난번 이제 이달 4월 중순 그리고 2월 초에 있었던 저점 자리가 21만 3천 원인데 제가 볼 때는 한 21만 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여기서 더 밀리면 20만 원 정도까지 추가로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고점이 문제가 아니고 상승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빠질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온 이 상황에서 이걸 어디까지 이해를 할까, 증시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걸 어디까지 이해할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아마 21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좀 최근에 로봇주들이 많이 빠져있는 구간인데, 7만 1,000원대, 7만 2,000원 정도까지 밀린 상태, 뭐, 16일에 7만 500원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일단 들어왔고 최근에 왜 주가가 이렇게 더디게 갔냐? 기관이 팔았기 때문인데 기관이 무려 한 달 사이에 188만 주를 덜어냈습니다. 이 188만 주의 매도 주체, 주 세력은 사모펀드였는데 사모펀드가 어쨌든 이틀 연속 조금이지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이제 다행스러운 구간이고 일단 외국인이 지금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이틀 뭐 4월 29일도 사주고 이래서 일단은 주가가 7만 2천 원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시간에는 그러나 0.13% 100원이 빠졌네요. 7만 5,200원. 자, 지금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를 세 군데 쳐놨는데 노란색 21선을 이제 돌파하는 자리,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간을 작년 10월, 올해 2월, 그다음에 오늘은 뭐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4%대의 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고 이때마다 작년 10월에는 3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주가를 거의 4배 끌어올렸고 그다음에 2월에는 7만 5천 원 정도에서 9만 한 6천 원, 7천 원까지 한 20% 정도, 30% 정도 주가를 올렸고, 자, 이번에도 저점 부근에서 21선을 뚫었는데, 여기서는 어디까지 갈까? 근데 이제, 하나의 좀 우려되는 지점은 초록색 61선 부근을 한번 터치하고, 여기가 지금 7만 원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7만 한 9천 원 정도까지 8만 원 가까이까지 갔다가 한번 밀리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뭐 그런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일봉 차트의 어떤 캔들 모양 오늘 양봉 만들어낸 거는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61선 부근, 8만 원 부근에서 여기서 눌리느냐 아니면 뭐 눌리더라도 다 재차 상승하면서 이걸 뚫느냐 하는 61선 부근에서의 공방 이게 예상됩니다. 7만 9천 원대 정도에 거기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있어 보이고 결국 61선을 뚫느냐 여기서 밀리느냐 이 어떤 공방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이브 볼까요? 하이브가 온통 파란 상태에서 오늘 금융투자의 빨간색이 조금 보이죠. 300 뭐 얼마 안 됩니다만. 그리고 외국인이 5만 3천 주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4월 22일부터 계속 팔다가 중간에 외국인이 한 번씩 덜컥덜컥 사주는 똑같이 3,500원씩 올리면서 사주는 그런 구간. 자, 여기서 어떻게 될까? 지금 기관이 뭐 계속 팔고 있고
연기금, 보험, 투신 계속 팔고 있고 금투도 팔고 있다. 오늘 조금 샀는데 이 수급이 어떻게 바뀔까? 오늘 주가가 20만 원에서 3,500원을 올렸습니다만 거래량은 뭐 터지진 않았고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20만 원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그냥 더 빼기 어려우니까 19만 원대로 내려가기 싫으니까 그냥 어떤 기계적인 그 반발 매수 같은 게 조금 들어왔던 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간에는 0.25% 500원이 오른 20만 4천 원 기록했습니다. 자, 일봉 보면 위쪽 노란색 선 241선, 아래쪽 초록색 선, 그러니까 파란색 선인데 초록색 표시해 놓은 481선인데 자세히 보면 지금 최근 5거래일 동안 이 481선을 뚫지 못하고 아래쪽에 있고요. 오늘도 1.75%가 올랐지만 481선 부근에서 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약세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동그라미를 쳐놨지만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고 스토캐스틱이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는 더 빠지기 어렵고 저점에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이게 20만 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고 이제 어수선하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이 하이브의 481선 아래에 있는 지금 이 구간, 지금 481선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 하이브가 481선이 20만 5,400원입니다. 그러면 20만 5천 원 아래 구간에서는 특히 20만 원 아래로 뭐 빠질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20만 원 가까이까지 주가가 밀린다면 뭐 20만 원 밑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20만 원 언저리까지 밀린다면 그때는 한 5%나 10% 정도 매수 뭐 그렇게 또 그 흐름 보면서 또 추가 매수 이러면서 좀 비중을 늘려갈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늘려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241선입니다. 1차로. 241선을 뚫지 못한다 하더라도 241선 부근까지는 올려놓는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1월 이후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241선은 23만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20만 원대에서 23만 한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 목표 수익률 15% 정도 잡고, 뭐, 투자하시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짧으면은 뭐 한 달 그죠? 근데 이제 이 악재를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 이건 이제 좀 중요해 보이고 지금 3월 7일에 있었던 18만 3천 원이라는 저점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빠져도 10% 정도의 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18만 원대 정도의 바닥이라는 걸 감안하고 여기서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본다면 이 481선을 돌파할 경우 그러면 241선 정도 23만 5천 원 정도의 목표가 잡고 매수를 하면서 뭐 481선 지금 자리에서 10%, 481선 돌파할 때 10%, 뭐 60일선 돌파할 때 10%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수익률을 한 10%에서 15% 정도 잡고 대응을 하면은 충분히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이브의 본질이 뭐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 SM이나 JYP나 이런 엔터주들의 저점 매수세 들어왔던 것들을 한번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이브 역시 저점에서는 매수해도 괜찮고 또는 뭐 SM이나 YG나 JYP 같은 다른 종목들을 이참에 매수해 보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주가가 많이 싸면 그러니까 많이 싸져 있고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선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오늘 낮에도 그랬는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우존스가 290포인트, S&P 500이 18포인트, 나스닥이 111포인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 미국 증시 뭐 개장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다우가 274, S&P 500이 14, 나스닥이 93.5. 그러면은 조금
조금 빠지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것보다는 약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오늘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승 출발 뭐 예상이 되니까 오늘 좀 올라주고 다시 우리 증시가 6일에는 일단 휴장을 하니까 6일에 다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7일 우리 증시가 이제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사흘간의 연휴인데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